여름 특집 2탄 하와이 4부작 마지막 편 카우아이입니다. 2800만 년 전 하와이 지역 최초의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이 섬은 수려한 계곡과 하천, 폭포가 장관을 이룹니다. 카우아이는 600만 년 전 화산 활동이 멈추면서 오랜 비바람의 풍화작용으로 다듬어진 보석과 같은 섬입니다. 섬 중앙에는 해발 8,500피트, 1,600m의 거대한 카와이키니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은 섬을 흐르는 7개의 강에 골고루 물을 공급해 섬 전체가 수목으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비로 인해 섬은 온통 초록색을 띠는데 이로 인해 가든 아일랜드, 정원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표정과 은둔의 멋이 배어있는 신비스러운 아일랜드, 정원의 섬 카우아이를 가봅니다. 카우아이를 상징하는 해안선 나팔리 코스트입니다. 카우아이의 노스쇼를 따라 이어진 17마일, 27km 길이의 나팔리 코스트는 비범한 자연적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최고의 코스입니다. 태평양 위로 날카롭게 솟아오른 에메랄드빛 절벽 너머에는 푸른 해변과 풍요로운 계곡으로 쏟아지는 폭포도 멋진 경관의 한 부분입니다. 나팔리 코스트를 탐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추천하는 것은 헬리콥터 투어입니다. 헬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이곳의 푸른빛 바다와 정글, 해안선 등의 풍경은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함입니다. 카우아이 노스쇼의 매력적인 작은 마을 하날레이 베이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가면 고대 사적지부터 현대 미술관까지 하와이의 모든 역사를 한 곳에 다 모아놨습니다. 평화로우면서 아름다운 매력을 뽐내는 하날레이 베이는 소설과 영화 등에도 적지 않게 등장하는데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하나레이만 역시 이 지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또 1958년 영화 사우스 퍼시픽과 2011년 디센덴츠의 촬영지로도 사용됐습니다. 하와이의 녹색 상기슭에는 하와이어로 칼로라고 부르는 타로밭이 있습니다. 타로는 이 섬의 두 번째로 큰 수출품인데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타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타로 밀크티를 맛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다년생의 풀로 땅속 줄기에 녹말이 많아 음식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는 토라는 타로의 변종으로 이 역시 음식 재료로 적지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타로는 마와 고구마의 중간 정도 맛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색 고구마와 헷갈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보라색을 띠는 타로티는 우유와 섞어서 제조하기도 하는데요. 아이고, 지금 멘트를 듣던 아내가 빨랑 타로티 사오라고 난리가 났네요. 다음부터 먹는 얘기는 조그만 소리로 읽어야겠습니다. 현모왕초의 명령이니 잽싸게 하나 사다 바쳐야겠습니다.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로요. 카우아이 섬의 볼거리들은 주로 하날레이 베이를 중심으로 죄다 북쪽에 몰려 있는데요. 카우아이 섬의 북쪽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카우아이 섬의 가장 북쪽으로 가면 이 섬을 지키는 킬라우에아 등대가 있습니다. 이곳의 전망대에 가면 옛날 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와이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 비치로 알려진 이 바닷가의 진짜 이름은 카우아페아 비치입니다.
시크릿 비치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 개인적인 공간에 있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 장소로 간직하고 싶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칼리 히와이로 가면 바닷가와 함께 정글도 있습니다. 무성한 숲과 야생동물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정글로 가면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대자연의 향과 함께 불어오는 맑은 공기로 몸과 마음이 리프레시되는 느낌입니다. 어디선가 타잔이 나올 것 같은 이 정글은 하와이의 대자연을 지탱해주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카우아이 섬에 가면 프린스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프린스빌이라는 명칭은 1860년 카메하메아 4세의 아들인 알버트 카메하메아 왕자의 방문을 기념하며 명명했습니다. 프린스빌에는 여왕의 욕조를 뜻하는 퀸스 베스도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퀸스 베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특한 조수 웅덩이인 퀸스 베스는 사실 화성암으로 둘러싸인 싱크홀입니다. 용암 동굴이 무너지며 형성된 이곳은 천연 샘물이 공급하는 담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원래 퀸스 베스는 빅아일랜드 칼라파냐에 있었으나 1987년 킬라우에 화산이 폭발하며 원조 퀸스 베스는 파괴되고 지금의 장소가 유명해졌습니다. 고대에는 왕족만이 이 물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왕가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싶을 때마다 이곳을 찾았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카우아이 섬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에 몰려있는 지역을 많이 찾는데요. 남쪽으로 가면 포이프 비치가 있습니다. 여행 전문 트래블 채널에서는 이 바닷가를 미국 최고의 해변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해변은 카우아이 섬의 번화가로 쇼핑몰, 식당, 골프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 생물이 많아 스노클링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양한 색조를 띠는 물고기들은 하와이만의 특색 있는 매력입니다. 남쪽에 포이프 비치가 있다면 동쪽으로는 아나훌라 마운틴이 한몫하는 곳인데요. 아나훌라는 쉽게 부서진이라는 뜻이며 이 지역에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만두는 서비스요. 오늘은 우리 동네 중국집 왕 사장님이 중식협회 부회장에 출마하신다고 해서 후보 등록증을 쓰시는 걸 엿봤는데요. 성별을 써야 하는 칸에서 조금 주춤하시더니 썸타임즈라고 쓰시네요. 오늘의 군만두 영상입니다. 태평양의 그랜드 캐년 와이메아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사촌, 짝퉁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만큼 오랜 세월을 지내진 않았지만 이 거대한 캐년은 하와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형을 자랑합니다. 와이메아는 하와이 언어로 붉은 물을 의미하는데요. 카우아이 섬 북쪽에 비해 즐길 거리는 많지 않지만 시원하고 거대한 대자연은 그 이상의 아름다움과 힐링을 선물합니다. 카무엘라라고도 불리는 와이메아 캐년은 소들이 뛰어노는 목장과 카우보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몸 감독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